자, 2번. 자, y는 x제곱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 직선. 얘들아, 우리 옛날에 이거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부터 2차 방정식은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거라고도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x축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라고 했을 때는 얘네 둘이 뭐 하는 거야? 연립해야 돼요. 연립했을 때 걔네 둘이 정리해서 나오는 그 x값이 결국엔 그 두 그래프에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정리한다면 얘네 둘이 연립한다는 소리는 둘이 같다고 놓는 거예요. 이거 1번이랑 연립한다고 하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얘는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x값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럼 x값 존재한다는 건 교점이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x가 뿔마 1로 나오겠죠. 교점 있다는 소리예요. 2번도 해볼까? x제곱은 2x야.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라서 얘도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고 있죠. 거기에 따라 x값 존재한다는 소리니까 교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세 번째, x제곱은 3x 마이너스 1입니다.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에요. 됐어? 근데 얘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뭐 써야 돼? 판별식 써야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얘가 0보다 크죠? 그럼 교점이 몇 개라는 소리야?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4번 갑시다. x제곱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데 얘도 인수분해 안 되잖아. 뭐 써야 돼? 판별식 써봐야지.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 크겠죠? 얘도 서로 다른 두 개. 5번 갑시다. x제곱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5랑 같고요.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아 뭐야 마이너스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죠? 뭐 써야 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네. 근이 없다는 소리죠. 5번이죠. 다음은 5번 4번 해야 돼? 4번 하자. 4번 이거 안 물어보면 안 되지. 자 봐봐. 자 이것도 해석하는 문제예요 얘들아. 해석을 해야 돼. 꼭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요 A학과 B학과의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의 선발 인원수고요. 얘는요 그 전형의 경쟁률입니다. 됐어? 그랬을 때 경쟁률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지원자 선발 인원수분의 지원자의 값이래. 이해했어?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 동시에 넣을 수 없고요. A, B 두 학과 동시에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가정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씩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A, B 두 학과의 수시 모집에서 특별 전형자 지원수의 합을 M, A학과의 일반 전형과 특별학과의 특별 전형 지원자 수를 합을 N이라고 한대. A, B 두 학과의 특별 전형 지원자 수의 합을 M이라고 하고요. A학과의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지원자 수의 합을 N이라고 한대.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쓸게. A학과의 특별 전형 지원자 수를 우리가 알아볼라?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닌가요? 그죠? 경쟁률과 모집 인원만 알고 지원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걸 알파라고 해볼게. 그리고 B학과의 특별 전형 지원자 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A, B 두 학과의 특별 전형 지원자 수의 합을 M이라 한다 하잖아. 그럼 우리 M을 구하러 갈 건데 그럼 A학과의 특별 전형 지원자 수를 구해야 돼. 그래 그 알파를 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그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럼 A학과의 특별 전형 지원자 수의 경쟁률이 얼마야? 20.4거든. 그럼 20.4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 특별 전형 인원수 분의 그죠? 선발 인원수 분의 그죠? 선발 인원수 분의 지원자 수 얼마? 알파. 됐어? 알파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얘 정리하면 결국엔 10 곱하기 20.4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B학과 특별전형 지원자 수를 구할 겁니다. 근데 B학과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쟁률은 15.5거든. 그럼 이 15.5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B학과 특별전형 구하는 인원수 얼마? 20명분의 그 인원수 베타입니다. 됐어? 그럼 이 베타는 뭐라 쓰는 거냐면 20 곱하기 15.5라고 쓰는 거죠. 됐어? 얘가 각각 지원자 수입니다. M을 뭐라고 쓰는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M을 뭐라고 쓰냐면 이제부터 10 곱하기 20.4 플러스 20 곱하기 15.5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두 번째. 이제는 A학과의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지원자 수래요. 그럼 이번에 A학과의 일반 전형 지원자 수를 내가 뭐 감마라고 하면 더 볼게요. 됐어? 그런 다음에 A학과의 특별 전형 지원자 수를 우리에서 뭐라고 뒀어? 알파라고 뒀죠? 이미. 됐어? 그러면 A학과 일반 지원자 수 구하려면 A학과의 일반 전형 지원 경쟁률 얼마? 6.5. 이 6.5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모집 인원 몇 명? 20명. 20명분의 감마죠. 됐어? 그럼 결국에 이 감마는 뭐라 쓰는 거냐면 이 감마는 20 곱하기 6.5라고 쓰는 거지. 됐어? 근데 A학과 특별전형 지원자 수 알파 구하는 거 이미 여기 써있잖아. 얼마? 10 곱하기 20.4거든. 똑같은 거거든.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얘네들이 더한 게 결국엔 뭐야? n이라고 한 다음에 그럼 n을 뭐라고 쓰는 거냐면 20 곱하기 6.5 플러스 10 곱하기 20.4. 우리가 원하는 건 이 m과 n을 더한 그 행렬이 몇 성분이 있냐 이거야. p가 이거고 p가 2행렬이고 q가 2행렬일 때 얘네 둘이 합한 그 성분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우리는 저 PQ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PQ에 대해서 써볼게. 여기다 쓸게요. PQ를 곱했어. 자, PQ를 곱하면 20, 30, 10, 20에 6.5, 20.4, 10.1, 15.5 요거 곱하겠다는 소리지? 그럼 곱해봐. 20 곱하기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다 곱하는 것도 사실 해도 되는 방법이긴 한데요. 생각해볼게. 일단 20 곱하기 6.5요. 더하기 30 곱하기 10.1이 어디야? 여기 성분이죠. 그 다음 20 곱하기 20.4, 30 곱하기 15.5야. 그게 여기 성분이지. 근데 그 성분들은 얘네들이 해당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애초에 30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여기 위에는. 그지? 그럼 밑으로 갈게. 일단 10 곱하기 6.5 더하기 20점 곱하기 10.1이야. 있어 없어? 우리가 해당되는 게? 없어요. 10 곱하기 20.4야. 20 곱하기 15.5야. 있어 없어? 있어 없어? 10 곱하기 20.4, 20 곱하기 15.5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가 M자리예요. 근데 얘는 PQ의 몇 콤마 몇 성분이야? PQ의 2 콤마 2성분 자리 하나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QP도 가잖아? 그럼 QP는 6.5, 20.4, 10.1, 15.5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20, 30, 10, 2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 찾아볼게. 잘 봐. 6.5 곱하기 20 곱하기 더하기 20.4 곱하기 10 20.4 곱하기 10 있어 없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나오네. 이 자리가 결국엔 누구 자리야? N자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만족하는 게 누구야? PQ의 2, 2성분과 QP의 1, 1성분의 합 얘죠. 4번 해석하는 문제예요 얘들아. 다음 5번 자, 이차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얘들아 봐봐. b가 0보다 클 때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얘들아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를 판단할 때는 결국에 얘를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두어야 된다고 했죠. 는 0 형태. 그러면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를 판단하려면 뭘 써야 돼? 판별식 써야 돼. 그래서 판별식 쓰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잘 봐. a제곱은 이미 뭐야?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 a, b가 실수니까. 이해했어? 그럼 지금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얘도 지금 0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럼 이 d는 결국엔 0보다 어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교점이 몇 개? 2개. 만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만나요. 2번 결국에 a제곱 플러스 8b는 뭐야? 판별식 아니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a가 4고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일 때 최소값이 b네. 그럼 a가 4라고 하는 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고 내가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블록인 그래프면서
이 녀석의 축방이 얼마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면서 축방이 1이라는 게 나오거든. 됐어? 그럼 0과 우리는 원하는 게 0과 2 사이면 여기가 1이라며. 그럼 0이랑 2는 얘네들이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가 0, 여기가 2?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다는 건데 이때 최소값은 0 아니면 2 아니겠어? 이해되니? 0과 2의 값은 어떻게 해? 똑같겠죠. 왜? 이 축방을 기준으로 둘이 떨어진 거리가 어때? 똑같거든. 얘네들의 값은 같아요. 그럼 결국엔 최소값은 누구야? 얘거나 얘를 넣거나 얘를 넣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집어넣어봐. x가 0이면 얼마야? y가 얼마야? b겠죠. 최소값은 얼마야? b라는 거죠. 니은 디귿이 맞는 거죠. 다음 6번. 자, 이 방정식의 해의 모든 합을, 얘들아, 이 방정식의 해의 합을 구해달래.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자리는 누구의 계수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 b는 누구 자리야? x제곱의 계수 자리 아니겠어? 그지? x제곱의 계수가 지금 얼마야? 0이잖아. 그럼 a분의 0, 1분의 0이라는 소리니까 얼마야? 0. 되니? 다음. 근데 이거 일일이 뭐 다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예요. 7번부터. 자, 7번.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i이고 나머지 두 근이 cd일 때 a, b, c, d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 뭐야 이거? 계속 해왔던 문제죠? 한 근이 i면 다른 한 근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i.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모르니까 알파.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 뭐야? 어디 자리? 세근의 곱의 자리. 세근의 곱이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죠. 둘이 곱하면 얼마야? 1. 거기다 알파까지 곱하면 알파가 2라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우리는 a, b도 구해줘야 되잖아. 그치? a는 뭐야? 세근의 합자리죠.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럼 마이너스 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세근의 합이 돼야겠죠. 세근의 합하면 얼마야? 2a는 마이너스 2. 그럼 b 자리는 뭐야? 두 근의 곱해야. 얘들이 곱하면 얼마였다고? 1. 얘들이 곱하면 2i. 마이너스 2i. 근데 그 자리는 마이너스 그냥 a분의 c 자리잖아. 얼마 나와야 돼? b 나와야죠. 얼마? 그리고 얘가 뭐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얘가 d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가 뭐 a, b니까 다 더해달래요. 그럼 뭐 얘네들이 더하면 어차피 사라지고 1 더하기 마이너스 i니까 1 마이너스 i가 되겠죠. 10번. 얘들아 이것도예요. 자, 이것도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봐봐. 동아리 조사를 합니다. 동아리 조사를 했을 때 1차 조사를 마쳤을 때는 A 동아리와 B 동아리의 그 관계가 70%랑 30%래요. 그래서 내가 얘를 0.7이라고 쓰고 얘를 0.3이라고 할 때, 근데 A 동아리 1차 때 고른 애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2차 때는 B를 고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또는 A 고른 애가 또 A를 고를 수 있지. 그 경우를 지금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봐봐. A 동아리에서 B를 선택할 비율이 몇 퍼센트? 20%. B에서 A를 선택해? 30%야. 그럼 얘들아, 그러면 2차 때 A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과정은 A 했던 애들이 A로 갈 수도 있겠지. 이미 1차 때 A 했던 애가 2차 때도 A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뭐 있어? B에 한 애들이 어디로 올 수 있어? A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B에 있던 애들이 B에 갈 수도 있지만 A에 있던 애들이 B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차 때? 그걸 구해달라 이거야. 그럼 이거야 얘들아. A에서 A 가는 건 봐봐. A에서 지금 B 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래? A에서 B 가는 게 몇 퍼센트래? 20%래. 그럼 A에서 A 가는 건 몇 프로야? A에서 B 선택하는 게 20%. 그럼 A에서 A 가는 건? 얘들아, A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B를 선택하는 게 20%래. 그럼 난 A에서 A로 가는 건 몇 프로야? 나머지겠지. 80%. 나머지 애들은 마음 안 바뀌고 그냥 간다는 소리 아니야. 80%야. 그럼 여기 원래 0.7에서 나머지 80%는 다 A를 선택한다는 거야. 더하기 B에서 A로 가는 게 몇 퍼센트래? 30%래. B의 인원의 몇 프로? 30%. 이게 2차입니다. 이게
이게 2차 때 A 인원수예요.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B에서 B 가는 거야. 얘들아, B에서 A 가는 게 30%야. B에서 B 가는 건 몇 프로야? 70%겠지. 따라서 0.3 곱하기 0.7이야. 더하기 A에서 B 가는 게 몇 프로래? 20%래. 그럼 0.7 곱하기 얼마? 0.2만큼은 다 B로 간다는 거야. 됐어? 근데 우린 몇 차까지 할 거냐면 3차까지 조사할 겁니다. 근데 그 3차의 비율은 또 바뀌어요. 됐어? 그럼 얘가 이대로 가기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줄여서 얘를 A라고 쓰고요. 얘를 B라고 쓸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볼게. 2차에서 3차 넘어갈 때 또 마찬가지로 A에서 A 간에 있을 거고 B에서 A 간에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B에서 B 간에 있을 거고 A에서 B 간에 있을 거라고. 마음이 또 바뀌어서. 됐어? 자, 그럼 또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A에서 A 간데 A에서 B 가는 게 몇 프로? 그럼 A에서 A 가는 건 몇 프로? 90%. 원래 A에 있던 애가 0.9만큼은 그냥 A 가는 거야. 두 번째. B에서 A 가는 게 몇 프로? 40%. 이 B에서 0.4만큼은 A를 간다 이거야. B에서 B 가는 건 그럼 몇 프로? B에서 B 60%. 플러스 A에서 B 가는 게 몇 프로? 10%. 이겁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3차 조사 결과 B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을 나타내는 행렬이 뭐냐 이거야. 이 행렬을 찾아달라 이겁니다. 됐어? 그럼 일단 2차까지 했을 때 행렬이 뭐냐면 일단 2차까지 했을 때 행렬이 결국 A, B잖아. 그지? 근데 이 A, B는 사실 예분의 얘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예분의 얘라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지금 보면 A, B, C라는 행렬을 줬어요. 그죠? A, B, C라는 행렬을 줬는데 A, B를 곱하잖아?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아니야? 그럼 얘 행렬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된 거야? 봐봐. 2차 때 얘를 찾잖아요? 얘네 둘이 곱하면 얘네 둘이 나온다? 이해했어?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잖아. 얘죠?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잖아. 얘죠? 근데 그 행렬은 몇 콤마 몇 행렬이라고 해야 돼? 1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이해했어? 그럼 결국에 2차 때까지 한 건 A, B의 행렬과 마찬가지라고 봐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A, B 곱하면 얘네 나오거든.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얘를 구하려고 이 자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자리가 나와야 돼. 그럼 이 자리가 나오려면 A랑 누가 곱해줘야 돼? 0.1. 얘랑 0.1이 곱해줘야 되고 B랑 누가 곱해줘야 돼? 0.6이 곱해줘야 돼. 그럼 C라는 애를 한번 봐봐. A랑 누가 곱해줘야 된다고? 0.1. B랑 누가 곱해줘야 된다고? 0.6. 얘네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A, B에다가 C를 곱하면 이게 되면서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한 게 얘가 지금 1 곱하기 2 행렬 아니야?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잖아. 그럼 나오는 행렬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1 곱하기 2 행렬로 나올 거 아니야? 이 자리 나올 거 아니야? 얘네 둘이 곱해서 더한 게 여기 들어오겠지? 얘네 둘이 곱해서 더한 게 여기 들어오겠지? 근데 원하는 자리는 얘네 둘이 곱해서 더한 거 아니야? 여기 몇 성분이야? 1, 2성분이겠죠. 누구의? A, B, C에. 됐니? A, B, C에 1, 2성분이겠죠. 몇 번? 2번. 다음 11번. 이런 해석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11번.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고? 절대값이랑 상수잖아. 그치? 뭐 써야 돼? 사이값. x-a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같다. 양변에 뭐 더해? a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5. 얘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얘가 얼마야 돼? 이거 나오면 끝이죠. 다음 서일. 야, 허근이잖아. 그지? 허근이잖아. 그지? 얘 좀 정리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은 1이죠? 얘다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 항어근이 오메가면 내가 7개까지 쓰면 완벽하다라고 했죠?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1.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반랑 똑같고 오메가 분의 1과 똑같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뭐? 한 어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어근은 뭐라 쓸 수 있다고? 오메가 바. 그래서 뭐도 성립하냐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다까지 성립한다. 이렇게 쓰면 완벽하다고. 됐어? 그럼 가봅시다. 1번 맞아 아니야? 기억 맞아 아니야? 맞지? 2번 맞아 아니야? 3번 맞아 아니야? 4번 맞아 아니야? 틀렸죠. 기억 니은 디귿이죠. 서희. 자, 서답표 2번. 일단 뭐 이 참수 문제예요. 얘가 이 함수가 높이에 관한 식입니다. 근데 이 높이가 t가 얼마일 때 최고 높이, 즉 높이의 뭐? 높이의 최대값. 얘 2차 함수지, 위로 블록이 2차 함수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어? 최대값 어디서 나와? 최대값 어디서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 어디서 나와?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어디서 나와? 범위 없잖아요.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꼭지점. 그럼 꼭지점, 이 꼭지점에 누구 좌표? Y좌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꼭지점에 X좌표예요. T가 A일 때. 그럼 뭐 찾으면 돼 그냥? 뭐 찾으면 돼? 축방 찾으면 돼요. 왜? 축방이라는 애가 결국엔 꼭지점에 X좌표랑 똑같을 겁니다. 그럼 따라서 X는 T죠. T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얼마야? 2A분의 B니까 1이네요. 1. 2A분의 B. 됐어? 아 미안. 다시. T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얼마? 2네요. 2. 됐어? T가 2일 때 뭘 갖는 거야? T가 2일 때 최소값? 아니 최대값? 갖는 거죠. T가 2일 때 Y값이 최대값입니다. 이해됐어?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T가 A일 때 물체의 최대 높이가 도달한다고 했으니까 A값이 얼마야? A값이? 2라는 거예요. 됐니? 이해했어? 그랬을 때 이제는 뭘 줬어? 2번. 범위 줬죠? 1초 이하? 1초 이상? 3초 이하. 근데 잘 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여기가 얼마야? 2야. 그지? 그럼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원하는 게 최소 높이잖아. 그럼 1이랑 3 중에 최소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1과 3은 축방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때?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서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T가 1이든 T가 3이든 높이는 어때? T가 1이든 T가 3이든 높이는 어때? 같아요.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똑같습니다.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결국엔 T가 1이든 T가 3이든 간에 이 둘의 값은 똑같아요. 실제로 똑같아요. 넣어봐. T가 1이면 얼마야? T가 1이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0 아니야? 얼마? 15야. T가 3 넣어봐. 마이너스 45 플러스 60이 얼마야? 15야. 실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얼마? 15예요. 다음 3번. 얘들아 봐봐. 이거 많이 봐왔죠? X제곱의 개수가 불확실할 때, 그죠? 바로 봐야 돼. 첫 번째, K 플러스 2가 0보다 큰 양수일 때. 두 번째,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 그리고 마지막, 얘 2차 부등식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죠? 2차 부등식이라고 한 적 없으니까 얘가 뭐일 때도 봐야 돼? K 플러스 2가 0일 때도 봐줘야 돼요. 이거 항상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럼 얘가 양수라는 거 얘 있는 그대로 지금 블록이잖아. 그럼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X축과 비교했을 때 이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더 항상 큰 곳이 뭐든 실수여야 된다면 이 경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됐니? 그럼 얘 뭐 써야 돼?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써야겠죠. 쓰면 짝수 판별식 쓸까요? 4D는 얼마야?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죠? K 플러스 2로 묶어내면 K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됐어? 그럼 정리하면 결국엔 K 플러스 2에다가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무슨 값 가져야 돼? 4의 값.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끝이 아니라 얘 범위와 비교해야 돼. 얘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떤 거야? 큰 거죠? 그럼 얘랑 얘와의 공통범위 찾아야 된다고. 그럼 얘 그 수익선 그려보면 마이너스 2와 2
이렇게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공통범위 누구야? 얘가 되겠죠. 따라서 그냥 얘가 해입니다. 됐어? 근데 얘가 지금 음수면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다 뭘 곱해야 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그럼 부등호방이 어떻게 돼? 바뀌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들어오는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인 함수랑 x축이랑 비교했는데 x축이 더 커야 된대. x축이 큰 범위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대. 그 범위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봐봐. k 플러스 2가 0이면 0, 0이니까 결국엔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해는 뭐라고 써야 돼? 모든 실수라고 써야죠. 이 모든 실수와 이 범위와 공통인 범위 누구야? 얘는 k는 마이너스 2 아니야? 얘랑 얘와의 공통범위 누구야? k는 마이너스 2. 얘도 해고 얘도 해입니다. 우린 얘네 둘을 합쳐서 뭐라 쓸 수 있냐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어요. 4번. 자, 이 2차 정사각 행렬 A는 A의 AB는 2, 5고요. A 곱하기 A에다가 A 플러스 3C, B 플러스 3D는 5 마이너스 7이래. A, C, D의 모든 성분을 곱을 거세요. 얘는 합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합해서 얘가 나올 수 있게 찾아줘야 돼. 뭔가 변형을 통해서 얘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근데 딱 보니까 얘랑 얘를 뭔가 조합을 해야 된다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쓸 거야. A에 A, B라는 행렬에서 A에 A 플러스 3C, B 플러스 3C를 뺄 겁니다. 그럼 빼면 어차피 얘네들은 A로 묶여있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에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3 D죠? D라고 쓸 수 있거든.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얘네들이 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얘한테서 얘를 뺀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죠? 그럼 얘한테서 얘를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결국엔 얘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3D라는 애는 뭐라고 나오냐면 얘한테서 얘 빼봐. 어떻게 돼? 마 3에 12? 됐니? 그럼 나 여기서 이 마이너스 3이 둘 다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바깥으로 뭐 할 수 있어? 뺄 수 있죠. 요렇게. 됐어? 그 말은 즉 우리는 얘가 궁금하잖아. 이만큼이 궁금하잖아. 양변 뭘로 나눠버려?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따라서 결국 A의 C, D는 1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분의 곱 얼마? 마이너스 4라고 쓰는 거야.